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늘어놓는다거나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각종 뉴스를 통해 접해 어떤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번 OECD 국가 중 1등을 할 정도예요.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높은 의료비와 오랜 대기 시간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 한국을 관광하러 온 한 외국인 유명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고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해당 인물은 수술 전과 후의 모습, 수술 진행 절차 및 본인의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매우 칭찬하였고, 이를 시청한 해외 네티즌들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해외 관광객들은 관광차를 대절해 의료 관광을 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안과에서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들에게 애원하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에이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5년에 LA에서 작은 서점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운영을 지속하고 계신데, 책을 너무 사랑해서 철학을 가지고 서점을 열었지만 디지털화 시대에 출판 산업의 쇠퇴 속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점의 경영난은 피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전자책의 등장 속에서도 끝까지 종이책을 지키겠다는 모토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서점이 될 때까지 운영하려는 신조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아버지 덕분에 저도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저도 스마트폰에 중독되다시피 매일 폰을 쥐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종이책 냄새와 책장 가득 잘 정돈된 책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릴 때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 또한 아버지의 철학을 지켜드리고 싶어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서점을 살리기 위해 서점의 많은 곳들을 손보며 돕고 있답니다. 제가 아버지의 서점을 살리기 위해 중고 서적도 매입해 재판매하고 레코드판도 판매하고 있었죠.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SNS에서 여러 나라의 서점을 찾아보던 중 한국의 서점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서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보고 착안해 서점 곳곳에 책을 활용한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꾸며놓았죠. 1층엔 소파를 놓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책을 읽고 갈 수 있게 바꿨고,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하면서도 빈티지한 멋이 가득한 공간으로 조금씩 바꿔갔어요. 이러한 제 젊은 감성을 가미한 노력으로 아버지의 서점은 사람들로 붐볐고, 작은 소품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했던 경영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죠. 제가 본 도서관은 서울의 대형 도서관이었고, 실제 책은 있지만 대부분은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놓은 곳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라도 입소문을 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서점을 바꾸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최근 K-콘텐츠 열풍이 어마어마해 한국을 알고는 있었지만 도서관을 찾아보며 세련되고 감각 있는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LA에도 코리아타운이 있어 한국을 모를 수는 없었죠. 그리고 LA 코리아타운에는 북창동 순두부라는 2시간씩 줄 서서 먹는 유명한 한국 음식점도 있고, 한국식 BBQ를 파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한국과 LA의 코리아타운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였죠. 한국은 알아보기로는 치안이 좋고 밤늦게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LA 코리아타운은 거리마다 넘쳐나는 노숙자와 노숙 텐트들, 그리고 구석구석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곳곳에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노숙자들에게 핸드폰과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죠. 영화 속이나 유튜브 영상 안에서 반짝이던 할리우드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그렇겠지만 부와 가난이 극과 극을 이루고 온갖 행과 불행이 묘하게 뒤엉켜 있는 도시가 LA죠.
내부야 화려하고 멋지겠지만 할리우드 부자들만 산다는 비버리 힐즈도 그냥 좁고 꼬불꼬불한 산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운전하기 불편하고 힘든 곳에 위치한 언덕 위의 동네이죠. 비버리 힐즈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먼 곳이죠. 아버지의 서점을 살리기 위해 알아보다 알게 된 한국 덕분에 서점도 이제는 안정적이게 운영돼 걱정할 것 없는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서점을 살리기 위해 참고했던 나라인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죠. 아빠는 연세가 있으셔서 앞으로 장거리 비행은 잘 못하실 것 같다고 지금 건강할 때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아버지는 책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작은 글씨나 명세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일을 어려워하셨어요. 아버지가 60이 넘다 보니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졌고 건강할 때 함께 여행해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빠가 건강할 때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 한국으로의 여행을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코리아타운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일을 하다 화상을 입거나 다쳤을 때 한국이었으면 당장 병원에 갔는데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간다는 말이 얼핏 떠올랐죠. 세탁물을 맡기려 그녀의 가게에 찾아갔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어떤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특히 도시에서는 작은 감기에만 걸려도 손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라면 의료보험 적용이 돼 1회 진료 비용이 $5도 안 된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죠. 저는 $50를 잘못 말한 거라 생각하며 $50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5라고 재차 강조하며 대답하였죠. 하지만 그건 한국인에게 한정된 금액이고 외국인이 진료를 받는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을 낸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외국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높더라도 미국에서 의사와 눈만 마주쳐도 나가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거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녀는 가끔 한국에 갈 때마다 병원 진료 예약부터 한다고 하였고 한국에서 진료를 다 받아도 미국에서 진료받는 것에 비하면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은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하였죠. 저는 미연에게 믿기 힘든 병원비를 듣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 유튜버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고 수술 전과 수술 후의 회복력 비용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한 것을 보고 그녀가 말한 가격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진료를 받고 수술받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미연의 말이나 유튜버의 말대로라면 짧은 관광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가능해 보였어요. 이후 한국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의료 관광으로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요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 엄두도 못 내니 이참에 한국 병원에 방문하는 코스까지 관광 계획에 넣어야겠다 생각했죠.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있냐고 관광 코스에 의료 서비스 코스를 넣다니 믿을 수 없다며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을 머뭇거리셨고 사실 몇 달 전부터 눈이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노안은 당연히 있지만 돋보기 안경을 끼고 책을 굉장히 잘 보셨는데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뿌옇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죠. 평생 활자책을 많이 보셔서 그런가 하기엔 아버지는 색 또한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선명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분명 특별한 치료 없이 의사와 마주하기만 해도 수백 불이 나갈 텐데 본인의 증상에 대해 인터넷 서치를 하며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추측하시기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녹내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저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게 책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 안과를 알아보았으니 한국에 도착하면 병원부터 가자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항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의 시설은 정말 깨끗했으며 노숙자 같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공항 내부에서는 향기로운 향까지 나는 듯 했습니다. 공항의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 의료 서비스 또한 위생적이고 깔끔할 거라는 기대가 커졌어요. 한국의 안과 시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백내장으로 인한 시술이 필요하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첫날의 숙소는 서울의 강남 안과에 가야 했어서 그 근처 호텔로 숙소를 잡게 되었죠. 아빠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였고 낯선 도시에서 밤늦게 호텔로 들어가는 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치안은 알아준다는 말을 아버지께 자랑하듯 하였지만 내심 걱정이 된 건 어쩔 수 없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숙소에 빨리 가고 싶어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이동하였고 꽤 오랜 시간 1시간쯤 자동차를 탔기 때문에 택시비가 분명 많이 나올 거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드디어 강남의 노보텔 호텔에 도착하였고 저와 아버지는 너무 놀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택시비는 단 8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가격을 보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LA였으면 이 요금의 2배는 나왔을 텐데 확실히 편안하고 저렴한 한국의 교통비에 감탄하며 마음이 아주 푸근해졌죠. 우리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쯤이었는데 호텔 근처는 아주 밝고 화려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실제 시간이 맞는지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모든 상점들이 환하게 빛을 내며 여전히 영업 중이었죠. 그리고 지나다니는 버스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대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모든 길거리가 활기찼어요.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 감탄하며 길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LA는 밤에는 대중교통을 타지 말라고 할 만큼 위험하고 LA 상점들을 보면 범죄의 위험 때문에 코리아타운 메인에서만 조금 벗어나면 상점마다 철창이 달려 있어요. 헐리우드 메인 거리에도 노숙자는 엄청 많고 LA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차를 끌고 지나가면 고급차가 지나간다고 신호대기 할 때마다 차 창문을 두들겨서 돈 내놓으라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낮에도 골목이 살짝만 어두운 데 가도 으슥한데 한국은 이 한밤중에 화려하고 불법약 투여를 하는 미친 사람들도 없는 정말 깨끗한 도시 속 사람들 뿐이었죠. 아버지와 저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밤거리에 너무 놀라 이곳이 실제 존재하는 도시냐고 감탄을 주고받았어요. 한국 밤거리의 놀람도 잠시 호텔에 들어가 긴 비행시간 힘들었던 몸을 풀고 다음날 아침 안과의 문이 열리자마자 가기 위해 쉬게 되었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호텔 근처 안과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빠르게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한국의 미친 속도는 와이파이 속도와 마찬가지로 시력 검사, 진료, 시술 과정을 하루에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바로 아버지는 백내장뿐만 아니라 황반변성이라는 질병도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셨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라 너무 놀라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황반변성은 심한 경우 실명을 초래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는 무서운 말을 하였어요. 초기 황반변성 증상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시작하면 직선이나 글자가 흔들려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게 되고 갈수록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하였죠. 여기서 더욱 방치하게 되면 시야 중심부가 보이지 않거나 시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나이에 따른 황반색소 저하, 흡연, 과도한 자외선 노출, 고혈압, 비만, 스트레스 등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였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과 대기오염 같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어요. 그 중에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자외선 노출은 황반변성에 아주 치명적이라고도 하였죠. 특히 황반색소는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60대 즈음엔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밀도를 형성하게 되고 황반변성 환자 중 83%가량이 60대 이상 환자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5, 60대부터는 시력 저하, 흔들리는 글자 등을 단순 노안 증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황반변성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검사와 관리를 해 전반적인 눈 건강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죠. 다행히 황반변성은 심한 편이 아니라고 우선 더 심한 게 백내장이니 백내장 수술 후 황반변성은 주사로 시술을 하는 게 낫겠다고 진단하셨죠.
백내장은 응급은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녹내장도 발생할 수 있고 시신경 손상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해 아버지는 바로 수술을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고 난 후 병원비가 걱정이 안 된 건 거짓말이었죠. 물론 의료 관광을 하러 온 건 맞지만 타국에서의 의료비는 두렵긴 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도 없고 그것보단 저렴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백내장 수술을 위한 혈액 검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혈액 검사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죠. 혈액 검사 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에서 조금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혈압도 약간 있는 상태라 전반적인 식습관 관리가 아주 필요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문제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수술을 진행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개의 렌즈 중 선택을 하라고 하였죠. 렌즈는 기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났지만 미국에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느껴지는 금액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개인 보험이 없었던 터라 백내장 수술을 알아보면 보통 3,000불에서 6,000불 사이이고 검안만 받아도 100불에서 200불은 되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의 눈 상태는 나쁜 편이 아니라 기본 렌즈 삽입으로 하기로 하였고 한국이 백내장 수술의 성공률과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하니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수많은 후기들과 메디컬 코리아라는 말을 믿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수술 후 크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했어요. 솔직히 수술을 했다고 해서 호텔방 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매일 샤워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머리를 매일 감겨드리는 건 힘들 수밖에 없었죠. 호텔 직원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물어 도움을 요청하니 근처 미용실에 가면 머리만 잘 감겨준다고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조언을 받았죠. 머리를 감는 데는 약 15불 정도면 되었고 이렇게 훌륭하고 편한 서비스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아버지는 수술 후 눈에 물이 들어갈 염려 없이 저와 함께 한국 이곳저곳 관광을 다닐 수 있었고 수술 후 며칠 뒤 아버지는 안대를 벗고 깜짝 놀라하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 왜 그러냐고 여쭸더니 세상이 이렇게 빛으로 반짝거리는 곳이었냐고 경이로워하셨죠. 실제 수술했던 우환을 통해 빛의 양이 폭포수처럼 들어오고 물체들이 또렷함이나 푸른색과 빨간색들의 선명함이 강해지니 모든 풍광들이 마치 디즈니 영화 속 장면처럼 반짝거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볼 때 느꼈던 주변 홍단풍의 불꽃처럼 강렬했던 색감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눈으로 돌아가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세상의 원래 빛을 보는구나 하시며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여태까지 맑고 깨끗한 눈으로 보았던 어린 시절의 세상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이미 상처받은 눈으로 보고 있었던 세상은 실제로 다르게 보였던 거라고 만약 내가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래 세상이 빛으로 반짝거리는 곳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겠다고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제 덕분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기로 한 결정은 너무 잘했다며 비록 한쪽 눈은 아직 세상을 어둡게 보고 있지만 수술했던 눈은 모든 것을 밝게 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눈물을 그렁거리며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자신에게 빛이 되어줬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아버지는 수술 후 안약과 인공 눈물을 투약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세안이나 샤워를 제대로 못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어린 시절 보았던 밝은 빛을 다시 보게 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밝은 빛으로 한국을 돌아다니며 관광하실 수 있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색은 앞으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메디컬 코리아라는 말을 충분히 실감한다고 하셨죠. 나이가 드니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는 것 같다고 단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조건이 붙는 곳 바로 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멋진 추억을 쌓기 위해 서울의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기로 하였어요. 경복궁 근처에는 수많은 한복 대여점들이 있었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이 너무 많아 고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한복색이 너무 아름답다고 대여하지 않고 가져가서 우리의 서점 포토존 한 곳을 한국식으로 꾸며서 전시해놓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옷과 색감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서점을 공간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볼 땐 예쁜데 아버지는 그 색을 보고
크게 호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과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머지 한쪽 눈을 수술한 후 마지막 검사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고 떠나기 전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에 대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질병이 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치료할 엄두는 나지 않고 사실 미국 의료기술보다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 신뢰하게 돼 한국에 다시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어요. 안과 의사는 지금은 초기 단계이니 필요한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죠.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습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과 예방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외선이 아주 치명적이니 선글라스와 모자는 필수품으로 착용하라는 조언도 해주었죠. 일부의 영양제가 황반변성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니 꾸준히 영양제 섭취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어요. 아주 친절한 의사 선생님과 최고의 시술력으로 우리 아빠는 다시 태어난 듯 젊을 때의 눈을 다시 갖게 되었다며 의사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발견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한국에 와서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 같다고 한국은 자기 건강의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과에 방문하였지만 다행히 약을 먹으면서 조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집에서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미국에 가서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꾸준한 병원 방문으로 건강관리를 정말 잘한다고 들었어요. 당뇨병과 고혈압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하고 미국식 습관에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메디컬 코리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효심 깊은 에이나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외국의 경우 어마무시한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한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알고 있는 근거 있는 생활습관 지식을 알려주시면 에이나에게 요약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